이경규의 관상동맥 긴급수술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소주 한 잔에 꼼장어를 먹으려고 한 젓가락을 드는 순간 졸도해서 응급실에서 객사할 뻔한 적도 있다고 고백했고, 방송에서 잘릴까봐 티를 내지 못하다가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까지 왔을 정도로 이경규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인데요. 이경규는 험난하다는 코미디계, 예능계에서 40년 이상을 살아남았습니다. 대중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방송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경규는 여러 가지 병을 얻었고, 그의 과거와 현재, 개인적인 생각 등이 무척 흥미로운데요. 이경규의 시작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가 코미디언들도 연기력을 우선시했기에 토크와 아이디어 위주인 이경규에게 맞지 않았고, 더욱이 이경규의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코미디 연기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이경규는 중국인 분장이나 눈알 굴리기, 쿵푸 등의 분장과 슬랩스틱 코미디로 살아남아야 했죠. 한때 이경규는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주말 공개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방송 중에 저 다음 주에도 나옵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편집을 못하게 했고, 결국 제작진이 어쩔 수 없이 이경규를 출연시키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이경규는 주병진과 함께 일요일 빠매를 진행하면서 확실히 얼굴을 알리게 되는데요. 당시 이경규는 주병진에게 꼼짝 못했고, 주병진이 대본으로 이경규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병진이 사업과 개인적인 문제로 하차한 뒤 이경규가 자연스럽게 메인을 맡았고, 김영애 PD와 더불어 몰래카메라 대박을 터뜨리죠. 이 당시 이경규는 몰래카메라 연기를 위하여 동원된 사람들이 악역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자 버럭 호통을 치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당시에는 재미에 묻혔지만 훗날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극심한 경쟁 속에 사는 이경규는 공황장애에 걸리게 됩니다. 이경규는 공황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장병을 앓고 있는 그의 몸 상태는 건강이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경규는 돌싱포맨에서 관상동맥 수술을 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실핏줄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전해 놀라움을 주었죠. 관상동맥은 심장의 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동맥들을 말하는데 심장동맥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는데, 협심증은 일반인들도 많이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심장이 꽉 조여오는 느낌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이 협심증이고, 심근경색까지 가면 사망에 이를 수 있죠. 그래서 이경규의 관상동맥 수술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놀랐고, 관상동맥 수술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던 건 그가 평소에 술, 담배를 많이 하는 습관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경규가 관상동맥 수술을 마취 없이 받았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경규의 관상동맥 수술이 밝혀진 힐링캠프에서 이적은 자신의 대표곡 중 하나인 다행이다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들은 이경규는 노래를 듣고 나니 방송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경규는 심장으로 이어진 관상동맥 하나가 막혔다고 전해 들었는데 힘이 정말 쭉 빠졌다. 녹화 마치자마자 수면 마취 없이 수술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는데요. 그는 당시의 심정에 대해서 침대에 누워 수술 받으러 가는데 드라마처럼 눈 위로 천장이 지나갔고 기분이 정말 안 좋았다며, 혈관을 타고 수액들이 들어오는데 관상동맥이 꽉 막혀 있어서 금속선으로 뚫었는데 철사가 들어오는 걸 느꼈다며 당시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경규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일화를 공개했는데, 자신의 유튜브 채널 르크크 이경규에서는 이경규의 스탠드업 쇼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죽다 살아나며 느꼈던 점을 소개했죠. 이날 이경규는 얼마 전 꼼장어가 먹고 싶어서 후배 중 한철우라는 배우에게 전화를 걸어 강남에 있는 꼼장어 집으로 갔다라며 죽다 살아난 일화를 언급했습니다. 이경규는 소주 한 잔에 꼼장어를 먹으려고 한 젓가락을 드는 순간 제가 졸도를 했다라며 앉은 자리에서 넘어졌는데 바닥에 퍽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갖다 때렸고, 나중에 보니까 혹도 이만큼 났더라라며 회상했죠. 이어 몽롱한 상태로 있는데 그날 꼼장어 집에 다행히도 한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와서 진맥을 하시더니만 빨리 119를 부르라고 이야기하시더라. 한철우가 119에 전화를 하는 사이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는데 흡변이 나오더라. 이게 뭐냐면 위에서 피가 터지면 소화를 해서 변이 나오는데 흡변이 나왔고 저는 위에서 엄청난 출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골든타임에 도착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된 이경규는 혈압을 딱 재는데 혈압이 40까지 떨어져 있었다고 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한 것이죠. 다음날 아침 혈액 검사도 했는데 보통 14에서 15가 정상인데 자신은 7에서 6까지 떨어져 있었다며 자칫 잘못했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위궤양 치료 후 퇴원을 했다는 이경규는 중요한 것은 그날 제가 곰장어를 먹으러 가지 않았으면 길바닥에 객사를 했다는 거다. 그날은 또 집에 아무도 없었고 화장실에서 자빠졌으면 화장실에서 객사를 했다는 건데 분명한 건 곰장어를 찾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다. 지금도 곰장어를 사랑한다라고 덧붙이며 너스레를 떨었죠. 무거운 이야기로 주변이 조용해지자 이경규는 너희들이 괴롭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냐며 특유의 버럭하는 모습을 보여 분위기를 풀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경규 씨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딸 예린이라고 합니다. 딸이 자기한테 실망하게 되는 게 두렵다면서 제일 조심하고 화내고 싫은 소리나 큰 소리 한 번 친 적 없다고 할 정도로 딸한테만큼은 진심이었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진심이 아닌 부모가 있겠냐마는 방송에서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이경규 씨는 그 중에서도 유별나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공처가인 이경규는 밖에서는 버럭하지만 집안에서는 꼼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명한 폭로로 밝혀진 바에 의하며 예전에 이경규가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날 골프를 치러 가는데 그마저도 아내 눈치를 봐야 하는 게 화가 난다고 한탄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명환이 이경규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 당당하게 쉬겠다고 하세요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아내에게 그러면 큰일 난다며 약한 모습을 보여 놀랐다고 하죠. 어느 날은 이경규가 새벽에 골프를 치러 가는데 돈이 없자 자고 있는 아내의 지갑에서 돈을 몰래 훔쳤는데 훔치면서 생각해보니 이게 내 돈인데 왜 눈치를 봐야 하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경규는 아내가 외출 후 돌아와 집 앞에 차를 대는 소리까지 알아듣는다며 공처가의 면모를 드러냈는데요. 이경규는 데뷔 이래 42년 동안 연예계 생활을 했지만 큰 논란 없이 꾸준히 방송하는 몇 안 되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지만 이경규가 간다를 찍던 베이징 월드컵 당시 김성주 아나운서가 잠깐 졸았는데 이거 다 네가 들어야 할 얘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빈 맥주캔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김성주는 베이징의 첫날 밤이었다. 이경규가 국가적인 행사로 왔을 때는 더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숙소 내에서 술을 마시게 됐다고 전했죠. 이경규가 술을 먹고는 감독 앞에서 일장 연설을 했고 이미 새벽 3시가 넘어서 엄청 졸린 김성주가 침대에 앉아서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성주는 내가 잠깐 졸았는데 이경규가 날 보고 이거 다 네가 들어야 할 얘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빈 맥주캔을 집어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경규는 철저한 자기 관리를 넘어서 주변에게 종종 약간 과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해를 품은 달 등의 드라마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전미선 역시 이경규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데요. 전미선은 신인 때 이경규와 MBC 예능이었던 전파견물록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좀 그런 센스가 없는 편이라 너무 얼어버려서 힘들었다고 전했죠. 전미선은 그랬더니 이경규 씨가 저를 싫어하시더라. 그런 느낌을 받은 뒤부터는 사람한테 민폐 끼치는 건 하지 말아야지 싶어서 예능에 안 나갔다고 하는데 하긴 이경규가 그런 걸 확실하게 티내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전미선은 다음에 이경규 씨를 뵈면 꼭 그 얘기를 해야지 싶었는데 아직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한때 송혜님이 30년간 진행해온 전국 노래자랑의 가상 후임 MC를 뽑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후보들이 유재석, 강호동, 김재동, 이상벽, 허참, 유희열, 신동엽, 이경규 등 대한민국의 네로라고 하는 MC들이었죠. 막판에 송혜님이 유재석, 김재동, 이경규를 놓고 큰일이다. 정말 못 고르겠다고 하시더니 끝내 이경규를 선택하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다. 30년 동안 방송가에서 일한 경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경규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유재석이나 김재동 역시 자기 관리에 있어서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30년 이상 방송을 하면서 아무런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던 이경규보다는 안정감이 덜 한 모양이네요. 송혜님의 신중함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경규의 자기 관리 외에도 성공에 대한 갈망이 오늘날의 그를 만든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이경규 본인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가 1992년 제작한 영화 복수혈전은 이경규가 감독 주연을 맡았지만 흥행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는 복면다로를, 2012년에는 전국 노래자랑을 만듭니다. 두 영화 모두 이경규가 감독이나 주연을 맡지 않았고 다만 제작자로 나서며 영화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죠. 이경규는 전국 노래자랑이 흥행에 대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실망은 하지 않으려 한다. 배우들이 최고로 잘 내줬고 자신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말하며 주변에서 영화가 좋다는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영화는 정해진 스코어가 있는 것 같다.
아무리 그걸 바꾸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는데 마치 포커판에서 포커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는데요. 이경규가 운명론자적인 면도가 있네요. 다만 그것이 염세적인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두 편의 영화에서 영화 제작자로 만족했지만 이경규는 여전히 감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생사를 오갔으나 신속한 응급조치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는 관상동맥의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은 이후 방송 중 무리한 야외 촬영 등은 각별히 조심하고 있다고 전해졌죠. 이경규는 재산에 의미가 없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며 덧붙여 그 일을 겪고 나니 건강의 중요성을 알겠다. 재산에 의미가 없다. 70세가 지나면 돈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아지는데 중요한 건 건강이다라고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경규의 바램대로 오랜 세월 건강하게 대중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 안겨주는 개그맨으로 남아주시길 기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